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였다.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 속에서 혼자 깜빡였다. 진동도 벨소리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순간 눈을 떴다. 마치 누군가 바로 귓가에서 내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메시지 알림. 잠에서 덜 깬 눈으로 화면을 확인했을 때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번호의 끝자리가 낯설게 익숙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 있던 오래된 집 전화번호의 마지막 4자리와 같았다. 깨어있니? 문장은 짧았다. 너무 짧아서 장난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더 섬뜩했다. 새벽 4시에 나에게 깨어있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혼자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고 이 시간에 연락할 사람도 연락받을 이유도 없었다. 잠결에 잘못 본 걸까 싶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화면이 다시 켜졌다. 답장해도 돼. 나는 기다리고 있어.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도 없는데 상대는 이미 내가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듯했다. 숨을 들이마셨다. 기계음처럼 일정하던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 똑, 똑.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침대 옆에 놓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꺼풀 뒤로 낯선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어릴 적 외할머니 집 마루 밑에서 풍기던 눅눅한 흙냄새. 밤마다 들리던 알 수 없는 발소리. 그때 다시 진동.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해야겠지. 오늘도 내 꿈에 내가 나올 거야. 숨이 턱 막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번호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나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늘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었다. 비가 내린 뒤처럼 바닥은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대신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떠 있었다. 깨어있니?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누구세요? 메시지는 즉시 읽힘으로 바뀌었다. 역시 너구나. 이렇게 대답해 줄 알았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대는 나를 알고 있었다. 아니, 나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거죠? 이 시간에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잠시 정적. 벽시계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그 사이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커튼 위로 스쳤다. 사람 형상처럼 보였다가 다시 나무로 돌아갔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내가 약속을 잊었잖아. 내가 먼저 새벽 4시에 연락해도 된다고 했어.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 깊숙한 곳이 욱신거렸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무슨 약속이요? 이번에는 답장이 조금 늦었다. 10초, 2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날 밤, 무당이 왔던 날.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다. 무당. 그 단어는 내 과거에서 철저히 봉인해둔 것이었다. 나는 다시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붙잡았다.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주 오래전 내가 16이던 해 우리 집에는 정말로 무당이 왔었다. 그날도 새벽이었다. 정확히 4시. 외할머니는 흰 저고리를 입고 마루에 앉아 있었고 나는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 외할머니는 그날 낮 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다. 새벽 4시에 누가 불러도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면 안 돼.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머리가 어지러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휴대전화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네. 네가 그때 대답했잖아. 나는 숨을 삼켰다. 그날 밤 무당의 북소리와 주문이 집안을 채우던 그 순간 분명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였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내가 남았어.
창문 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작은 자갈이 부딪힌 것처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커튼 사이로 새벽의 어두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창밖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고개 돌리지 마. 나 아직 거기 없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상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의 불을 모두 켰다. 환한 불빛 아래에 솟아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눅눅했다.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이름 말해요. 잠시 후 단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를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면 돼. 그날 이후로 새벽 4시는 나에게 시간이 아니라 문이 되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차단하지 못했다. 번호를 지워도 차단해도 새벽 4시가 되면 새로운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내용은 점점 길어졌고 점점 구체적이 되었다. 내가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들, 집 구조, 외할머니의 말버릇,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의 습관까지. 그리고 어느 날 메시지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번에는 네가 와야 해. 그 집으로. 외할머니의 집은 이미 오래전에 헐렸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알았다. 헐린 것은 집뿐이라는 것을. 그날 새벽 4시 나는 처음으로 메시지에 이렇게 답했다. 어디로 가면 되죠? 화면에 뜬 마지막 문장은 짧았다. 네가 대답했던 그 자리. 나는 새벽이 완전히 밝기 전 집을 나섰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대답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수년 전에도 그리고 방금 전에도 대답해버렸다. 그 사실이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외할머니의 옛집이 있던 곳은 지금 작은 공터였다. 재개발이 멈춘 채 방치된 땅, 철제 울타리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새벽 공기는 눅눅했고 땅에서는 비린 흙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울타리 앞에 서자마자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시각은 정확히 3시 59분. 들어와.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곳만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울타리 문은 분명 잠겨 있어야 했는데 손을 대자 아무 저항 없이 열렸다. 철이 긁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밑의 흙이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마치 최근에 누군가 파헤쳤다가 다시 덮어놓은 것처럼. 나는 무의식적으로 외할머니 집이 있던 방향을 바라봤다. 기억 속에서는 분명 마루와 감나무가 있던 자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한가운데에 낡은 장독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분명 없었어야 할 물건이었다.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켜졌다. 그 독. 열어본 적 있지? 숨이 막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물론 열어본 적이 있었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호기심에 장독대 하나를 열어본 적이 있었다. 그 안에는 장이나 된장이 아니라 이상한 부적과 검게 변색된 천조각이 들어있었다. 그날 이후 외할머니는 나를 심하게 혼냈고 그 독에는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 그건 묻어둔 거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한 발짝씩 장독대 쪽으로 다가갔다. 새벽 4시를 알리는 듯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그 순간 휴대전화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4시야. 공기가 변했다. 갑자기 주변이 더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장독대 옆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맺히기 시작했다. 사람의 형태였다.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오지 마.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다.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나는 또다시 말을 해버렸다.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했다. 또 대답했네. 그래서 네가 필요해. 그림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고 시야가 흔들렸다. 그때 갑자기 기억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날 밤 무당은 외할머니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대신 대답하면 이 아이가 문이 됩니다. 외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그 다음 말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무당의 의식은 완전히 성공하지도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았다. 대신 나는 반쯤 열린 문이 되어버렸다. 장독대 안에서 톡 하는 소리가 났다. 뚜껑이 안쪽에서 밀리는 소리였다.
나는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뚜껑이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 속에는 오래된 휴대전화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면은 산산이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져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같은 문장이 떠 있었다. 깨어있니? 그림자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분명히 보였다. 그 얼굴은 나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눈이 없었다. 검은 구멍만이 나를 향해 뚫려 있었다. 네가 대답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서 끝났어. 하지만 네가 불렀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끝나? 나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또다시 대답하는 순간이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손끝은 내 휴대전화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처음 했던 걸 되돌려. 4시에 네가 먼저 끊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 안에 오래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모두 같은 시간, 새벽 4시에 도착한 것들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그만.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는 듯 형체를 일그러뜨렸고 장독대는 금이 가며 산산이 부서졌다. 머릿속에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끝내려면 네가 먼저 닫아야 한다. 나는 눈을 감고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공터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다. 장독대도 그림자도 아무것도 없었다. 휴대전화는 꺼진 채 손에 쥐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그날 이후로 새벽 4시에 잠들어 있지 않으려고 애썼다. 알람을 맞추고 불을 켜두고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피로는 결국 나를 잠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시각은 4시 1분. 휴대전화에는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 안도감에 숨을 내쉬려는 순간 화면이 천천히 켜졌다. 내가 보낸 적 없는 메시지가 방금 전송된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깨어있니? 그 메시지의 발신자는 내 번호였다. 나는 한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다. 분명히 전원을 껐고 분명히 끝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발신자가 나라니. 이것은 다시 시작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일까? 시계를 봤다. 4시 2분. 아직 4시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공기가 미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방 안의 소리들이 어딘가 둔해져 있었다. 냉장고의 웅웅거림,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마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알림음이 울리지 않았다. 화면만 켜졌다. 너무 늦었어. 네가 먼저 보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도착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네가 잊고 있던 동안에도 머릿속이 갑자기 아파왔다. 기억의 조각들이 제멋대로 떠올랐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벽 4시에 깨어있던 날들, 기억나지 않는 통화 기록, 지워진 메시지 로그,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었던 것처럼. 외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문이 된다는 건 네가 열기도 하지만 닫히기도 한다는 뜻이야.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 앞에 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내 얼굴은 창백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에 나는 아주 미세하게 나보다 늦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눈을 깜빡인 뒤에야 거울 속에 내가 따라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설마 입을 열자 거울 속에 내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것이 아니었다. 이제 네가 자는 동안 내가 깨어. 거울 속에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고 눈동자는 지나치게 깊어 보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고 발 뒤꿈치가 침대 프레임에 걸렸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네가 나를 완전히 보내려면 내 자리를 내놔야 해.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날 장독대에서 끝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경계였다. 반쯤 열린 문은 닫혔지만 문지기는 남아야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까지 나 혼자 해왔던 것이다. 싫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거울 속에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누가 내 대신 대답해줄까? 그 질문과 동시에 내 휴대전화 화면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낯선 이름들, 낯선 번호들, 모두 새벽 4시에 주고받은 대화들이었다. 그중 몇 개는 뉴스 기사로 이어져 있었다. 이유 없는 실종, 원인 불명의 자살, 새벽 시간의 사고. 공통점은 하나였다.
모두 메시지에 답한 사람들이었다.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그렇게까지 나를 막으려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방법이 하나 있지. 내가 말했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게 만드는 거. 거울 속에 내가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다. 무슨 뜻이야? 나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설정 화면을 열어 연락처와 계정, 클라우드 백업까지 모두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번호 변경 신청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말했다. 네가 보낼 메시지를 받을 사람도 없어. 그건 도망이야. 아니, 나는 버튼을 눌렀다. 이건 봉인이야.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찢어진 듯한 소리가 났다. 거울에 금이 갔고 거울 속에 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면이 새하얗게 번쩍였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간호사가 나를 내려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에요. 새벽에 쓰러진 채 발견됐거든요. 지금 몇 시죠? 내가 물었다. 간호사는 시계를 봤다. 아침 6시 조금 넘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전화는 없었다. 번호도 계정도 모든 것이 초기화되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며칠 후 나는 새 번호로 새 휴대전화를 받았다. 새벽 4시가 되자 잠시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메시지도 진동도 없었다. 안심하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 아주 희미하게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대답은 누구일까? 그리고 병실 복도 끝 꺼진 화면에 공용 전화기 하나가 혼자서 천천히 불을 밝혔다. 전화기의 불빛은 잠깐 깜빡였을 뿐이었다.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가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꺼졌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잔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퇴원한 뒤 나는 일부러 도시를 떠났다. 외할머니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 쪽 작은 마을이었다. 바다는 늘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새벽에도 끊기지 않았다. 침묵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적어도 4시가 되었다는 걸 소리로는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거의 쓰지 않았다. 메신저 알림은 전부 꺼두었고 새벽에는 전원을 끄는 습관이 생겼다. 처음 몇 주는 악몽에 시달렸지만 점점 꿈도 흐릿해졌다.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은 나와 동시에 움직였다. 조금씩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고 믿고 싶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슈퍼에서 일하던 노인이 내게 말을 걸었다. 도시 사람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예전 사람 닮았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옛날에 여기서 무당하던 여자, 새벽마다 사람들 이름 불렀다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계산대를 두드리며 웃었다. 지금은 다 끝났어. 바다가 다 가져갔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새벽 4시까지 깨어 있었다. 일부러 잠들지 않았다. 시계를 보며 숨을 고르고 바다 소리를 들었다. 3시 59분, 4시, 4시 1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슈퍼에서 산 공중전화 카드가 책상 위에서 툭 소리를 냈다. 분명히 봉투 안에 넣어두었는데 어느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카드 뒷면에는 볼펜으로 적힌 숫자가 있었다. 4벤? 손이 굳었다. 나는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욕실 거울을 스쳤을 때 아주 잠깐 다른 글자가 비쳤다. 답장했니?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무것도 없었다. 물기만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서 한 여자가 실종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새벽에 휴대전화를 들고 방파제 쪽으로 나갔다고 했다. 사람들은 바다를 탓했다. 파도가 걷다고, 밤바다가 무섭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새벽 4시에 깼다.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아무 진동도 없었다. 그저 가슴 속에서 아주 미세한 울림만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감각. 나는 입을 다물고 숨을 참았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파도 소리 사이로 누군가 실망한 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니구나? 아침이 되었을 때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살아갔다. 새벽 4시는 여전히 지나갔고 나는 계속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온다. 깨어있니? 나는 그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 읽지 않으면 대답한 것이 아니니까.
화면이 꺼지고 새벽은 지나간다. 문은 닫혀 있다. 아직은